네, 여러분. 계속 이어서 33쪽, 우리 교재 33쪽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만 낮추고요. 네. 6번. 보기에 기억 디귿에 나타난 국의 음화 현상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그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했듯이 국의 음화라는 것은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과 반모음이를 만났을 때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것이 국의 음화의 기본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 형태소, 반모음 이와 이모음은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죠. 그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날 때 국의 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사례가 있고요. 여기 티다, 뭐 비읍 디귿 이거는 다 이제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중세국어, 근대국어, 옛날 국어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지금은 치다, 찌다, 천하로 바뀐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을 보니 예전에는 비읍 디귿이 쌍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도 존재하였구나. 그래서 요것이 이제 비읍 디귿이 원래는 두 개의 음운이었는데요. 두 개의 음운이었는데 요것이 이제 소리가 두 개, 비읍 디귿이 뜨으로 소리가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이제 이모음 만나서 지읒이 바뀔 때 디귿이 쌍지읒 두 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하고 2번 기억을 보니 단어 형태가 변할 때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기도 하였구나. 형태소 내부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국어의 굿 플러스 이가 구지로 되면 이거는 한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굿의 디귿과 이의 이가 만나서 즉 두 형태소가 만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티다가 치다로 바뀌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한 형태소 안에서 티읕이 치읕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거를 말합니다. 즉 형태소 내부라는 거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3번 니은을 보니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즉 앞의 형태소는 실질, 뒤의 형태소는 형식, 이렇게 즉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4번 니은을 보니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는 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가 바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여기다가 첨가할게요. 조사, 아이고 이거 지우고요. 조사, 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이다 이것입니다. 조사, 어미, 접사는 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기 보시면 해돋이가 접사고요. 밭이 요거는 이제 조사, 붙이다의 이가 접사고 벼울치의 이가 접사입니다. 접사라는 것은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좀 이제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문법적인 어떤 용어를 기능하는 것을 접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생어 만들 때 쓰는 것입니다. 단어 형성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것이 접사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조사는 앞에 이제 명사가 올 때 뒤에 붙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미가 없어요. 어미는 다시 용어는 어간과 자꾸 이게 나오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먹다 하면은 먹 플러스 다, 먹고, 먹으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미였어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어간이고요. 그럴 때 어미가 즉 여기서 용언이 없는 거야. 용언이 없는 거니까 어미가 없다 해서 정답이 4번이고요. 이렇게 조사, 접사, 어미 개념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어서 앞으로 이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게 조사구나, 이런 게 접사구나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갈게요. 이것을 보니 현대국어에서 티읕 뒤에 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자, 국외음화는 여러분, 국외음화는 실질과 형식이 올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앞에 뭐가 오든 뒤에 실질이 오면 잠깐만요. 요거를 없앨게요. 어떻게 없애더라? 자꾸 나와서 요것이 실질이 오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홑 플러스 이불이거든. 이불은 명사여서 실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끝소리 규칙에서 홑 다음에 이 불 되고 그 다음에 홑에 니은 첨가가 돼서 니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 돼서 혼, 니,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이거를 첨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비음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고난도이긴 하지만 고난도이어서 구개음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문제여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걸 꼭 잘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의 예를 볼까요? 자, 끝소리가 디귿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디귿 경구개음, 지읒이 바뀌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정의를 한번 더 공부했습니다. 또한 히읗의 앞이나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는 경우 두 자음이 축약돼서 기역은 키읔으로, 디귿은 티읕, 비읍은 피읍으로, 지읒은 치읓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거센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한 단어를 발음할 때 이 두 현상이 모두 나타난다 그랬네요. 즉 구개음화와 거센소리가 모두 있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얘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얘는 자, 이것만 볼게요. 얘는 다쳤다야. 기본이 발음이 다 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친이 되는 것이고 얘는 구치는 되는 것이고 얘는 가라앉히고 되는 것이고요. 얘는 거치고 구름이 거치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를 봤을 때 이 같은 경우는 디귿 닫혔다의 디귿 히읗이 축약이 돼서 티읕이 되고 그 다음에 여에 반모음 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는 우리가 모음책에서 배웠죠.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이 있는 것이니까 반모음 이가 여기 있는 것이니까 구개음은 조건이 되죠. 즉 티읕과 반모음 이가 결합돼서 치읓 되는 거니까 여기 치읓 되는 거니까 둘 다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과 히읗이 티읕 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이 모음이 바로 있죠. 그러니까 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과 히읗이 티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이 있으니까 바로 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치, 여기에 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라앉히고는 지읒하고 히읗이 바로 그냥 치읓되어 버렸는데 바로 그냥 치읓이 이렇게 가라앉히고 할 때 바로 치 돼 버렸잖아. 그럼 얘는 이제 자음 축약만 된 거죠. 얘는 자음에 축약만 된 거라서 구개음화 조건이 되질 않아요. 자, 구개음화라는 것은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읒과 히읗이 그냥 치읓돼 버린 거야. 이모음은 지읒, 티읕, 디귿, 티읕이 나와야 되는데 디귿, 티읕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개음화가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얘는 자음 축약 하나만 있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얘도 5번 보면은 디귿과 히읗이 티읕이 되죠? 자음 축약 되죠? 그 다음에 이모음 만났으니까 치가 되는 것이니까 자음 축약에 구개음화 된 거니까 둘 다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 볼게요. 8번 보기를 참고하여 비음화와 구개음화가 공통적으로 어떤 동화에 해당하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동화의 방향, 정도에 따른 분류를 모두 포함할 것, 그리고 리을의 비음화는 제외할 것, 비음화 구개음화는 뭐에 해당한다 형식으로 쓸 것. 네, 포인트만 잡으면 여기는 말뜻 볼게요. 교체에 속하는 음운 현상 중에는 동화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 동화라는 것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동화 현상에서 동화를 시키는 음을 동화음, 동화를 읽는 음을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설명들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두면 좋아요. 비음하니까 국문 한번 볼까요?
국물은 국물이죠. 이 설명대로 이 보기의 내용 이대로 동화를 시킨다, 동화를 읽는다. 동화를 읽는다라는 것은 바뀌는 거죠. 기억이 바로 피동화음이 되고 미음이 동화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화를 시키는 미음 때문에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음 때문이니까 미음이 동화음 바뀌는 거니까 기억이 피동화음이 되는 것이죠. 자, 동화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으면 순행동화, 뒤에 있으면 역행동화예요. 그래서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따질 때 이런 경우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동화음 때문에 동화음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번에는 동화음 피동화가 뒤에 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럴 때는 역행동화다. 그럼 연습해 보자면 얘 때문에 얘는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동화음이 있잖아. 얘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역행동화가 되는 거지. 비음화 중에서 얘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 보면은 역행동화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칼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음화에서 여러분들 칼날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칼날이라고 하면 어떡해? 여기가 칼날이고 얘가 칼날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다. 앞에서 뒤로 갔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동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순행, 역행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동화의 정도에 따라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같아지는 똑같이 바뀌면 그러니까 얘는 이음과 미음이니까 같은 건 아니잖아. 같아지면 같은 음운이면 완전 동화. 일부만 닮으면 부분 동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억이 이음으로 같잖아. 얘는 이제 이음하고 미음이니까 같진 않잖아. 얘는 이제 부분 동화이고요. 부분 동화이고 칼라 같은 경우는 리를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완전 동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비음화는 지금 쌤이 이거 국물로 설명한 거야. 역행이고 부분 동화다. 그럼 이제 구개음하니까 여러분 구개음화 예를 하나 들어둔다면 우리 굳이 같이 하면 되죠. 굳이하고 같이를 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로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구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구개음화 할 때는 요 디귿하고 이모음이죠. 그래서 지읒 이렇게 이로 바뀐 거잖아요. 디귿이 지읒 바뀐 거잖아요. 그럼 얘가 동화의 방향은 우리가 이 지읒과 이모음은 위치가 같다 그랬잖아요. 위치가 같다. 그래서 발음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음과 피동화음을 하면 얘가 디귿이 피동화음이야. 왜? 바뀌었으니까. 동화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피동화음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때문에 그런 거죠. 이랑 지읒이랑 같은 위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화음인 거야. 그렇죠? 동화음.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동화음 때문에 뒤에 있는 동화음 때문에 앞에 있는 피동화음이 바뀌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역행동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자음과 모음인데 어떻게 완전히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서로 다른 음운이잖아. 그러니까 부분 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어요? 비음화도 여기 비음화도 역행동화이고 구겸화도 역행동화이고 비음화는 부분 동화이고 구겸화도 부분 동화니까 요것을 쓰는 것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은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해줄게. 이게 형태소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 참고해서 해설에 있는 답안만 한번 적어 놓으시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그때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33쪽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34쪽, 35쪽 이렇게 설명할게요. 좀 이따 만나요. 수고했습니다.